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3대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저희는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금리 인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촉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최근의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5월 24일 날이죠. 그 베셈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제 CNBC와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월러 이사는 상당히 그 발언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대규모 관세로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월러 이사의 발언에 상당히 주목하는 이유가 그 지금 파월 그 연준 총재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고용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언급을 뉘앙스를 많이 비췄고 사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사실은 그동안 중요하게 그 여겨왔던 물가와 고용에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가 좀 이제 부진하게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언급을 했다는 점에 상당히 중요하게 좀 주목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패드워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일단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까지 높아져 있었어요. 물론 오늘 이제 지금 그 방금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약간 좀 이제 변화가 나타났죠. 사실 이제 6월, 7월 이게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용이 지금 너무 좀 잘 나와 버렸어요. 앞서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참 시장의 예상이 한 뭐 13만 3천 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3월에 비교해가지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7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 관세 영향이 덜 반영됐다라는 이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이러한 좀 고용 지표들은 늦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여름 정도는 돼야지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또 분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고용 지표보다 좀 이제 상당히 축소됐어요. 보면은 2월 달 같은 경우, 3월 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20만 8천 건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제 수정된 거는 18만 5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씩 늦게 반영이 되는 측면이 그러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요번에 이제 4월 고용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장관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연준 파월 의장한테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그러니까 안 좋아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게 그 좋은 지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의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이 그때부터는 고용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이제 4월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서 낙관을 펼치기보다는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고용 이외에도 사실은 네. 연준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이제 그 PCE 가격 지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3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한 2.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월에 2.7%에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물가는 확실히 이제 PC를 보더라도 확실히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 둔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여기에는 유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컸죠. 상당 부분 기여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뭐 이거 봐라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역시 이 부분은 또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어요. 관세 영향이 이것도 아직까지는 반영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경기 침체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은 1분기 GDP였죠. 1분기 GDP 증가율 속보치를 보면은 뭐 발표됐듯이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 결정에는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이 2022년 1분기 이후에 3년 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 2.4% 성장이었는데 아주 크게 지금 요번에 다운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그쵸.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지금 이제 이런 지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좀 걱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수치 자체도 저는 완벽하게 이게 이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이제 그 이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역 적자가 커진 것이 GDP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1분기에 수출이 1.8% 증가를 했고 수입은 41.3%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기업들이 관세 시행을 하기 전에 재고 확보를 위해서 수입을 크게 늘렸고 결국 이것이 이번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들이 본격적인 관세 국면 이전에 뭔가 이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에서 이러한 어떤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세라든가 뭐 GDP 성장률이라든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일단은 뭐 요번 수치 일단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잘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지금 향후에 둔화가 우리가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물론 이제 지금 오늘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6월 금리 인하가 좀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6월 지금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7월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지표들의 둔화라든가 뭔가 이제 그런 그 시그널들이 나오지만은 연준이 섣불리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렸지만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관세 영향력이 뭐 한 다음 달 정도, 한 5월부터 또는 이제 6월부터는 정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관세를 이제 반영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할 경우에 연준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지. 그러니까 뭐 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경기 침체를 놓고 보면 또 금리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결국 어디다 우선순위를 둘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에 이제 5월 FOMC입니다. 근데 여기는 물론 지금 90% 이상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금리 경로에 대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는 이제 언급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월 의장이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코멘트라든가 또는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5월 FOMC에서 뭐 금리 결정보다는 그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FOMC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긴 합니다. 현지 시각 8일에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이고 저희는 또 연휴를 보내고 나서 이 FOMC를 마주하게 될 예정이라서 지금 내용을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저희가 연초에도 이 12월 고용 서프라이즈가 오히려 배드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고용 지표는 한 발짝 늦다. 좀 여름쯤 돼야 반영될 수 있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좋은 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좀 예측하시기에는 물론 시나리오가 너무 열렸습니다만 연준이 이 뭐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 우려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둘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물가는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겠지만은 그 이전에 정말 이제 고용이 지금까지 좋았습니다만은 정말 여기서 급격하게 좀 꺾이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하드 데이터들에서 침체 징후가 좀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연준이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침체를 방어하는 것도 연준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물론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지금은 저는 연준이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쪽은 경기 침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용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음 또는 그 다음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데이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는 뭐 늦어도 뭐 6월의 가능성은 반반인데 늦어도 7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좀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역성장이 나와버린 만큼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겠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심리 외에도 저희는 연준의 해석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